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29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는 스님들과 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뭐 이제 한 생이라는 게 짧고 또 마음을 완전히 모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모아도 어, 전생부터 이렇게 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 많은 실수들이 저에게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지만 뭐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진행하는 가운데 실수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감사히 받아들고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2인데 이제 좀 있으면 63이 되네요 벌써.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지적을 해주고 고쳐주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적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경률론에서 논장입니다. 왜냐면 제가 뭐 논장 처음에 이제 본 게 2003년인가 6년인가 그 아비담마 상가 아니 그 아비담마라고 해서 그 미얀마 스님이 미국에 사시면서 와서 저기를 한국에서 강의한 걸 책이랑 뭐 테이프 80개짜리인가를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그때는 이제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차에서 그거 이제 듣고 했는데 뭐 처음에 들만하다가 나중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 그다가 이렇게 이제 전재성 박사한테 이제 아비담마 왜 번역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 이제 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스님께서 아비담마 단어들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비담마 철학이 있는데 상가를 이야기하는 거 조금 어, 저기 파악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이제 아비담마에 대해서 조금 가까이 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제 뭐 아비담마 처음 본 게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비담마에 대한 책들도 선물도 받고 소개도 받고 그 거부 반응들이 이제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가장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청정도론이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엄청 훌륭한데 저처럼 이렇게 그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한두 개 흠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파리묵항이라는 단어를 그 청정돈에서 처음으로 코미테라고 번역을 해서 그게 이제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코미테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의미적으로도 도저히 코미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뭐 수행처에서 이제 코미테 그 영향을 받아서 코미테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파리는 아무리 봐도 원만하고 전체 욱하는 얼굴 앞세우고 출구 이런 말이죠. 앞에 출구 그러니까 콧구멍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이제 청정도론을
제가 책을 세 번인가 샀어요. 지금도 한 지금 세 권짜리 가지고 있는데 참고해서 보려고.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붓다고사 스님이 후기를 써놨어요. 후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이 공덕으로 33천에 가서 이렇게 마음껏 욕망을 즐기다가 그 뜻은 뭐냐면 아마 이쁜 여자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맥락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실 때 내려와서 도가를 얻고 싶다. 그래서 아이고 아라한 스님들이 쓴 책들도 내가 다 읽기 바쁜데 도가도 없는 분 책을 내가 언제 읽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부정적으로 또 봤던 게 그 위파사나 16단계예요. 근데 지금도 에, 그걸 순차적인 걸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그 아비담마 16단계 출발이 빠띠삼비다마가에서 나옵니다. 그 16개가 아니라 그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번호를 청정도론에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마루빠하고 윈야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바로 완전히 해결하면 열반이고 그 점진적인 해결 관계가 뭐냐면 사양 삭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물, 또 물질과 정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라마루빠라는 건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뭐 정신과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신이라는 것은 만호고 남아라는 것은 기울이다, 명칭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한다, 이런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기를 했다. 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한번 잘못된 견해를 딱 밝혀버리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이게 제가 부족하면서도 부처님 법이 너무 훌륭하니까 훌륭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정말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막 전개해 주고 싶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뭐 위안이면 부처님 원음이라고 하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니까지도 한번 읽어보셔요. 해서 강제하고 이러니까 타인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자꾸 이제 그러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더라도 바뀌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이 정말 아비담마 쪽에 다시 태도가 바뀌는데 2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0년이. 그것도 내 스스로 찾아서 바뀌는 거지 남이 얘기했으면 아마 이렇게 부딪히고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다른 스님들이 아비담마 공부하라고 여러 번 저한테 권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논장이란 말이죠. 오늘 하는 게 다투 카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카토는, 개론입니다. 다툰 개. 카타는 이제 논어, 뭐 설명, 이런 단어죠. 자, 그런데 이 다투라는 단어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이 다투. 요 단어가 보면 디가에서 59번, 맛집맛 65번, 상륙 따라 160번, 안구 따라 85번, 그리고 꾸따까 425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21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투라는 단어, 이건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단어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안핵, 안핵과 다툼 하면 그게 네 번이 쓰였으니까, 요런 쓰임으로 해서 총, 그러면 2400, 2500, 2560, 2720, 2815, 2815에다가
2,900한 40번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이 다투라는 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투의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다투에 대한 그게 다투에 대한 분석경인가? 그게 맞죠? 140번에 있잖아요. 그 인간을 구성하는 다투다. 어, 저기, 지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죠? 얼굴이 네, 많이 부으신 즐거웠어요. 것 같아요. 힘드셔서.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아, 잠깐 봐서 몰라요. 그냥 아, 인사상 드리는 말씀이고. 예. 네네네. 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뵈니까 아, 반갑네요. 자, 네. 그래서 다투라는 단어는 꼭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포라는 게 물이란 말이죠.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아포는 마하붓다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만 크게 만들어진 것, 뭐 광범위하게 만들어진 것에서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개로 된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투에 대한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다투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게요. 한참 내려와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닛바나 다투라는 단어도 있어요. 닛바나도 우리가 법으로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라는 거죠. 이제 저기가 이렇게 엄청난 그 저기 쓰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다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다투 카타라는 이런 단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다투라는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제가 이 단어를 못 고쳤어요. 그냥 일단 이제 그 꾸따까 니까야 가운데 네띠빠까라나 빠띠삼비다마까 니떼사 그리고 칠론에서 다투를 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다투를 뭐라고 했느냐? 요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법의 존재 방식이다. 무슨, 법이란 단어가 아직 잘 안 다가오더라도 한 번에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두 번에는 이것은 작용의 근거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이 조금 가능하겠죠. 저는 그냥 요건 감으로 알겠더라고요. 세 번째도 인식의 장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산냐하고 관계되는 산냐하고. 열반도 처음에 산냐로서 다가와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모든 공부는 산냐가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냐 빼띠 요건 싼냐하고도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 꿰뚫다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빤냐띠 개념 이게 다 싼냐하고 관계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싼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시카띠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산냐가 어디까지 갑니까? 요괴는 물론 새끼 네 번, 그다음에 무새끼 네 번, 거기도 다 싼냐가 쓰여요. 그리고 심지어 상수
냐에서 상수 멸이 그쳤다고 그래서 쓰여요. 그러니까 싼냐에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투의 어원과 기본 의미는 뭐냐? 왜냐면 지금 우리 다투 카타를 하니까 요 쓰임을 좀 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다투는 이 단마할 때도 여기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라에서 다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드르 지탱하다, 유지하다, 머금다에서 파생을 했다. 뜻은 자, 다투를 설명은 뭐로 가냐면 법의 존재 방식, 작용 근거, 인식의 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 뜻은 기초, 바탕, 성질, 본질, 요소 이런 단어다. 그다음 경전에서는 누빠, 외다나, 쌌냐, 쨌다나, 윗냐나 등의 현상을 그 성질적 근거로 분석할 때 쓰인다. 아, 뭐 복잡하네 말이. 그냥 일단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투는 법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우리 요게 뭐 본성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해할까 봐 이게 자성으로 어디에서 번역이 되고 있냐면 초전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이걸 자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원래 이제 그 이게 사부니까에는 안 쓰이고 어 저기 쿠타카니까야나 그 저기에서 아비담마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럼 바와 이게 뭐냐? 바와는 원래의 성격, 조건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음인데 어, 그냥 비슷해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하튼 어떠한 그 존재 상태에 있는 이런 단어로 보는 게 좋다. 이게 그 그것과 다투를 한번 연계시켜 보자. 저도 지금 잘 몰라서 이게 약간 어 헤매요. 그냥 들으시게요. 그래서 네띠빠까랑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투를 처리하고 있느냐. 아까 네띠, 니떼사, 빠티삼비담 아까 칠론에서 다투의 용례를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그 대략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자고요. 네띠에서 법을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는데 그 틀이 뭐냐면 세 가지 기준이 있대요. 다시 법을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그게 온, 입처, 다투다. 입처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하죠. 다투도 많이 아니 온도 이게 국하라고 하니까 그럼 다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불타고 있는 에너지원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요건 왜 그러지? 요 문제는 일단 한번 의문으로 한번 남겨둬 보세요. 다투라는 건 뭐냐? 에너지원이 인간이 여섯 가지의 다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인간이 유지되는 에너지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 법의 삼중 해석 틀이라 한다. 모든 법은 일체 법의 요소 다투의 관점의 힘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단어네요. 근데 관점으로 번역이 돼 있네요. 다투는 법의 기능적 성질을 나타낸다. 네, 뭐이 정도 일단 하게요. 너무 이제 많이 하면은 아니 막 자세히 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혼란스러우니까 대충 한번 지금 훑고 가자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투 카타를 쭉 공부하면서 다투가 무엇인가만 이해가 되면은 엄청난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입천은 인식과 관계되는 거 당연하죠. 왜냐면 촉, 수, 그다음에 상 이렇게 일어나니까 입처하고 관계된다. 걔는 아까 세 가지 그 법의 틀을 준다고 했는데 온하고 입처하고 다투다. 다투는 법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기반하는 필드를 의미한다.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빠띠 스님, 삼비다마가에서는 다투를 어떻게 스님 다루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스님. 근데 그 작용 근거라고 하시는데 이 작용이라는 단어가 조금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라고 할 때 뭐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합니까? 윈냐나가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작용이라는 것은 만들어내서 이용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먹어야지 하면 이럴 땐 먹는 거야. 무- 음식을 먹는 거야. 그게 다 윈냐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이라 할 때 작용이 뭐 찌따의 작용인지 아니면 오온의 작용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엇이 작용하는 근거인 뭐냐면 네. 무엇이 작용한 전체 법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오온하고 유기처하고 이 다투가 입처, 오온, 다투가 함께 움직여진다, 질 때 이런 단어예요. 이 구조 속에서. 예, 이해하기 좀 어려울게요. 저도 좀, 조금 지켜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아,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네네. 질문은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워낙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제 공부도 있고, 소개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같이 그런 흘러가니까. 요소들의 다양함을 아는 지혜란 각 요소들의 성질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야따부땅을 그대로라고 했는데, 이런 아는 대로 이런 단어입니다. 요소들이 아까 많이 다양했지요. 이제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마하붓다도 다투로 쓰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개론에서는 뭘 다루냐면 이 18가지 개를 다뤄요. 그럼 요 개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것이 뭐다? 파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장의 마지막에 있는 조건 뭐 이런 것이고 그러면 또 작용한다고 하면 무엇에 대한 작용이 되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 연기가 12 연기법이 움직이는 에너지원들 작용하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도 좋아요. 이 다투라는 게 다시 다투는 연기, 12연기나 꼭 12연기는 아니죠. 그냥 편의상 12연기라고 하죠. 이 연기가 작용하는 에너지원 아니면 작용하는 것들 이 정도로 일단은 규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법도 다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다투들이 없어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연기가 끝나요. 윤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골에서 이 다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자, 18개에서 안이비서신호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가 끝내요. 그 뭐냐면 어제도 봤지만 사양사과라는 것은 이 내입처, 외입처식 요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거 엎들로 쌓여 있는 것들을 멈추어 가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게 그 다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식, 그다음에 아카사, 사대가 다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쓰임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투 야냐는 수행자가 모든 현상을 구성하는 성질별로 통찰하는 위파사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투에 대한 야냐는 모든 현상을 구성하는 성질별로 통찰하는 위파사나 지혜를 간주한다. 다투를 아는 것은 쌍까라 빠띠니사까 그러니까 쌍카라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다투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요런 취지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내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뭘 알 때? 다투를 알 때. 그러면 쌍까라 우빼까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죠.
어, 쌍카라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전에 했듯이 종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명을 닦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투를 아는 것은 뭐하고 관계된다? 시비 연기를 멈추게 하는 원리로서 이 다투를 아는 지혜가 작용된다, 쓰인다 이렇게 보시게요. 그 분별, 규격, 지역, 미치는 범위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 힘을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스님. 그 다투가 예, 예를 들면 온처가 예. 어떻게 그 윤회나 또는 연기나 연멸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다투의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용이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음. 어떤 주체나 그런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서 작용하는 걸로 보느냐 그 범위를 라고 예, 질문하셨는지 이제 그 아니냐 이거죠. 문제는 스님 말씀이 거 맞는데 좀 오늘 지금 요거 넘어가면 이제 자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왜냐면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결론을 조금 이따 내시게요. 저도 네. 뭐 예,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그 윤회와 관계되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 원과 비슷하니까 요게 조금 기다려 보시게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결론은 나중에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함께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쭉 더 나와 있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소개는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건 이제 제가 바로 공부 끝나고 저기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열반의 직선에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 거기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자, 다투의 의미 이거 한번 이제 보죠. 해석적으로는 법을 해석하는 구조 틀이다. 기능으로서는 나야띠 이렇게 방향이나 움직이게 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수행적으로는 통찰의 단위다, 지혜의 대상이다, 윗바사는 야냐에서 알려진다. 이게 이제 닛대사가 주석 해석 이런 말이죠. 어떤 성격,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다음에 논장에서는 법의 분류와 상호 포섭의 관계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투랑 결론. 뭐냐면 교학적으로의 결론은 뭐냐면 담마의 존재적인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다투의 움직임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법이 되는 것, 우리가 법의 대표적인 연기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식의 장이다. 우리가 무언가 이해하는 공부의 장이 하고 해탈과 열반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그 하나하나의 단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적 상호관계의 틀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들이 무아라고 하신 것은 모든 다투가 독립자성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통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가지의 품으로 다투와카는 되어 있다. 어, 요게 제가 4일날까지 위마나 청궁사를 해드린다고 그랬고 말까지 어 뺐다 왓뚜 아기게 그 요걸 번역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 다투 빠 다투 카타도 그때 다 이렇게 번역을 제가 하다가 또 방향성이 다시 생겨서 다시 하고 그러느라고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끝내는 즉시 12월 중으로 끝내서 다 하나의 파일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목차만 한번 보지요. 오온의 분류와 언어적 구별. 지금 14가지 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의 오온에 포함이 되는가. 다투를 공부하는데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빠 다투, 산냐 다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연기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세권 중심의 분석. 지금 이 공부가 뭐냐 다투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계와 식계의 상관관계. 오, 상당하죠? 색. 그럼 이거 여기서 색이 뭐지? 사대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하고 관계를 하네. 그 다음에 수상행온의 수상해온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함께 일어난대요. 그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곤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데 보면은 뭐 많이 봤던 단어죠. 보면 안식과 만호와 만호윈냐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하나를 구별하는 공부를 하겠다. 그걸 다투로 나눠서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요 다투를 알면은 뭐냐면은 12연기의 문제, 윤회 문제 각각 윤회를 ቅ쳐가는데 도움 주는 공부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빠따는 왜 윤회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고 다투는 어떻게 하면 윤회를 끊어버리는가, 연기를 끊어내는가라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12입처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식계 중심의 분석, 윈야나 다투의 분석, 다음에 수카의 다투적인 근거, 그다음에 사성제와 오온과 계의 관계, 이 그러니까 다투란 단어가 사성제, 유기처 쭉 나온다. 왜? 이 12연기하고 관계되니까. 연기관의 12지와 요소의 상역 보석 엄청나게 중요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명은 몇 개의 개에 포함되는가? 이 15번 봤을 때도 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교설의 근거로서 여기 보면 아까 제시하다 이게 빠냐띠입니다. 요게 요것이 쌌냐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법 다투 해로 이익이 되지 않는 다투 무기의 다투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이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아, 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아, 뭐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야, 미야, 같다. 무기에 무기.
계속 뭐 열애가 뭐 나중에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해봤자 지금 당면한 12연기와 윤회와 두카 이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세상이라는 게 무명의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논쟁거리밖에 안 돼요. 그게 악의가 전혀 없고 자신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고 주장일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는다. 짧은 이 생 동안에 무엇 우살라를 개발해야 된다. 두카를 두카로 보고 이런 단어다. 그다음에 이제 유의법, 무의법으로 다투하고 나눠진다. 그 다음에 상호 포섭의 관계로서 다투를 한다. 전체 이제 통합. 이렇게 해서, 어, 파타나 24가지의 조건과 이렇게 연계되어진다. 뭐 제가 봐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밤새 역관을 생각하고 순관을 생각하고 그러면 12형기 그것만 했겠어. 이렇게 연기에 대한 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건 뭐냐면 지금 부처님께서 밤새 처음 깨달음 가지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기법하고 첫 깨달음하고 정확히 나와요. 그럼 첫 깨달음이 뭡니까? 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무엇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연기법부터 인정하고 봐야 된다. 당연히 모든 법들은 연기법에 수렴되고 연계되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연기법이 일어나게 하는 게 집성제니까. 그래서 매우 매우 복잡하다. 이 연기법을 지원하는 법이 여기였고 연기법을 일어나게 하는 게 빠타나다. 근데 마타나 이렇게 좀 엄청나게 분량도 큰데 좀 번역을 해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전혀. 뭐 이것도 거의 많이 안 잡히지만 너무 난해하더라. 그러나 살아있을 때 반드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뚫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 구멍을 뚫어 놓으면 다른 구멍도 뚫리잖아, 쉽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 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관정을 뚫는 거와 같은 이치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뭐 양이 봐도 벌써 67초까지 엄청난 어 근데 이거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투에 대한 설명인데 요 설명만 봐도 이렇게 많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해석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곳에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만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조금 보고 함께 우리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본론에 바로 들어갈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다투는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게 부처님이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이 논장으로서 봤을 걸로 보여져요. 그만큼 이게 증전이니까 만약에 이 증전이 맞다면 근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수용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아비담마가 증전이 맞다라면 증전은 사양 사과가 완전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에륙과 수준이 아니고 요 수준은 에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람과까지 다 그 포섭되는 넓은 의미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처음에는 붕 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도 제가, 뭐, 보다시피 높은 도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이것들을 다 제가 할 수 없다. 함께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와, 대단한 것이 있네라고 하는, 파악하는 수준에서 먼저 한번 보자. 그러나, 저기 문제는 대념 적용은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닛대사는 그래도 수단위 파트하고 그래서 익숙한 것이다. 뭐 그 정도는. 그다음에 넷대하고 빠찌삼비다마까는 이전에 조금 다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다루는데 저도 이 다투카타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다투카트 공부의 필요성과 이익을 아비담마 칠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뿌따까니까야와 사부니까야와 수행 경전 구조와 연계해서 핵심만 정리함. 이게 이제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투라는 게 아까 개라고 했어요. 카타는 논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성격이 뭐냐? 오온, 입처, 개의 아까 세 가지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은 상당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자료예요. 요건 오늘 만든 자료고.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온, 입처, 개의 삼중 관계의 해부기가 뭐다? 다투의 논의다. 오온, 육입처, 18개. 이 서로 어떻게 포함, 배제, 상응, 불상하는지 논리적으로 해부하는 논서다. 즉, 이 법이 무슨 온에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오온에 어떻게 연계가 되냐? 왜 해야죠? 오온을 무엇인가 알아야 그걸 버리고 아까 빠띠니사라가 버리고 떠날 거 아닙니까? 이 야냐로 그걸 버리고 닙비다 하고 위라가 하고 니사라나 하고 빠띠니사라나 즉 구체적인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버리는 거예요. 요소들을. 그럼 오치원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치원도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럼 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당연히 유깁차하고 일어나죠. 18개하고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법이 이 개에 속하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이 어떤 개에 속하지? 무슨 개지? 파악을 해야죠. 이 법이 입처의 대상이 되는가? 끝없이 교차 검증한다. 이는 경전의 서술 언어를 구조 언어로 번역한 논서다. 자, 우리가 저기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담마는 논서의 논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공부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그쪽으로 지향해 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먼저 어, 논장에는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마상간인 법집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아비담마 상가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다음에 경과, 논에 대응하는 해설이다. 위반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개론이야 이거예요.
온, 처, 개의 구조를 해부하는 거다. 왜? 이게 고라고 하잖아요. 고를 떠나는 것과 관계된 거다. 저번에 이제 인시설론 했었죠. 푸칼라. 그 사람의 여덟 가지에 대한 거다. 그는 이제 카타와트라고 해서 이게 논사, 교리의 이게 부처님 법이다, 아니다고 하는 교리의 논쟁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쌍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비해서 법을 분리한 거다. 발탄화가 뭐냐, 뭐, 발지론, 이렇게 하는데, 조건, 연기가 왜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다시, 다투카타는 연기를 분해해서 끝내버리는 것이고, 발탄화는 왜 연기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투카타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온이 느낌 설명의 수준에서 머무른다. 색수상 행식이 실제 어떤 입처, 어떤 개와 결합되는지 모르고 사념처 관찰이 모호한 감정 관찰로 퇴화할 수가 있다. 다음, 그러니까 이 개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유깁처가 감각기관 수준에 머문다. 유깁처가 감각기관 넘어서 있다라는 거죠. 왜? 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개론을 공부하면 뭘 이해한다? 아까 온, 그다음에 색수상 행식의 온, 그다음에 그 유깁초, 그다음에 18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요. 눈, 귀, 코, 혀, 정신이 만호는 그냥 정신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신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전재성 선생께서는 이것을 한결같이 정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오온, 어떤 개와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관찰하면, 자, 눈, 귀, 코, 혀, 몸이 어떤 오온, 어떤 개와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관찰하면 연기, 촉, 수, 애의 정확한 포착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그럼 다투를 공부하면 뭘 이제 해결하겠어요? 네, 촉, 수, 애 이렇게 해서 가래 문제 등을 해결해 간다. 당연히 나중에 이제 문맥 문제도 해결하죠. 18개는 완전히 붕 떠버리게 된다. 뭘 공부하지 않으면요? 다투카타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만큼이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수행자는 18개 관찰을 실전에서 거의 쓰지 못한다. 제가 계속 어떤 부탁 말씀을 드렸냐면, 정진 스님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네, 스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안 피곤하셔요? 아, 네, 다행히 예, 덕분에 잘, 예, 다녀오셨군요. 네네. 제가 그 수행할 때 꼭 옳은 건 아닐 수 있는데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되는 부분 있습니까? 수행할 때요?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뭐, 예, 사띠도 법하고 말씀하시고, 관계해서 이렇게 항상 자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하고 관계돼서요? 법하고 관계되어서. 법하고 관계돼서? 예, 뭐, 뭐, 법을 감각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감각하는 기관으로서? 뭐, 육처요? 어, 그렇죠. 6초 중에서 그 만호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그걸 보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예. 예, 그럼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은 만호에 의지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호가 안이비설신을 띄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색성형 미촉이 떨어져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강막적 욕망을 띄어낼 수 있고 약화시킬 수 있고 그 완전히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다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사양사과라는 것은 윤회가 가는데 그 다투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다투가 엔진이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그걸 못 쓰이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투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 카타 없이 요걸 그래서 왜 썼느냐? 18개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법은 뭐냐면 인간의 식과 인간의 법에서는 색성향 미촉이 그 법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지금 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사진 이렇게 경영을 하다 사진을 요즘에 자주 찍는데 뭐냐면 하늘과 산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빛깔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빛으로. 근데 그걸 하나는 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하늘이라고 한다고요. 하늘과 산이라는 개념은 뭐 어디에서 나오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요것을 인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법에 색성향 미촉법이 함께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색이라는 것도 내가 경험하느냐 법의 하나 부분일 뿐이에요. 요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만화하고 법만 볼 수 있고 눈과 법을 따로 구분을 해요. 눈과 형상을. 그래서 이 만호가 부처님 법에 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사마대가 생길 수 있고 만화시 요니소 만화시 카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사티를 뭐라고 했다? 그 만호를 지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라고. 왜? 감각기관 보호하잖아요. 먼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요 경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자르고 보호하고 이것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18개에서부터. 그럼 18개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돼요? 무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왜 안이비설 신호가 분명히 개란 말이에요. 그냥 업이에요. 그게 에너지 원이란 말이에요. 죽이니 살리니 좋아하니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요자나나 아누사야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다투가 굴러가잖아요. 그 굴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이 다투 카타의 공부의 목적이다 이 뜻입니다. 다투 카타 없이 18개를 쓰면 교과서 개념의 몸으로 좀 비어 있는 법문이 된다. 그래서 소부는 꾸타카니까야와 결정적인 연결점을 하고 있다. 뭐가? 저기가 개론이. 수타니파타 닛대사에 합친 걸로써 뭐 개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나타, 무집착,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무상의 해석들이 개론의 온처개 배치 구조로 정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 다투카타르에서 거기에 아따가 있을 수 없죠. 그것에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이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냥 견해, 인간적인 견해. 그래 부처님은 딱 분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콧눈, 콧물. 그다음에 사대. 거기에 사람 없다 이거예요. 사람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빠냐빼띠 제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인간 경계에서 일어난 법으로는 있죠. 그러나 사성제와 윤회에 벗어나는 것에서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아나타인데 꼭 무아를 넘어서 있습니다만은 일단 무아 수준에서만 설명하더라도 아따 자아가 없는데 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이 자아도 없는데 밖에 자아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면 이 인간계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럼 왜 부처님은 저기를 했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었죠? 그것은 아까 주어진 질서는 절대 건들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다. 그게 메타라는 개념이다. 그다음에 위마나 와투가 그 천궁사라고 돼 있죠. 근데 왜 참 천궁사를 왜 했지? 우리 천궁사가 원래 공부 과정에 들어가 있었나? 예, 그 뺐다 와투는 이게 이제 악귀계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청구사는 이제 그 저기 계획이고, 이게 욕계천에 대한 거고, 그것이 감각, 향유, 계의 변화가 다투카타의 구조로 움직인다. 보세요. 그럼 이 개가 어디 인간의 경계도, 아니, 욕계도 11 경계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이 욕계를 책임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타자재천적인 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개에 머물 수가 있다. 네. 안입이설 신호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입처가 그 시기에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빠띠산디 또 갓디는 가다. 그럼 빠띠산디는 그때 식과 연계되어서 재생과 연계돼서 거기 립반띠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한 설명들이 여기에 다 있다. 다음에 사분위가야와 핵심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분위가야는 사실 이 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그래서 몸, 느낌, 마음, 법은 실제로 오온, 입처, 18개의 동시 작용이다. 몸, 느낌, 마음, 오온, 입처, 법. 그것을 갖다가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 결국은 사념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까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겉핥기가. 다음에 십이 연기하고 관계되어 있다. 촉일 때는 입처가 있고 대상이 있고 시계 개와 관계되는 접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내가 육입처가 있고 무슨 대상이 있는데 이걸 뭘로 봐요? 만약 사대로 본다. 그러면 어떤 개하고 관계됩니까? 룻바다투 새끼하고 관계돼요. 그것을 가려면 쉽겠어요? 이 인간 삶의 욕계 삶에 대해서 영어하고 이어가고 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들이 있어야 이 색계인 룻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접촉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외단화는 뭐냐면 개하고 오온이 교차하는 결과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냥 가래라는 개를 집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로는 연기의 개적 구조를 정확히 분해해 준다. 수행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사념처가 구조 관찰로 상승하게 된다.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정 감시 수준이 아니다. 이 느낌은 아까 느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아서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면은 숙하 어디 숙합니까? 무슨 개에 숙하냐? 새끼에 숙하냐? 어느 개? 그다음에 그럼 어떤 온 입처가 발생하는가? 위파사나의 구조와 수행이라고 한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게 조금 중요해서 내일 4년 내일 조금 하고 요 부분만 더 하고 4년차 내일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받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일 스님, 네, 스님. 좀 많이 어떻게 조금 수용이 됩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 네. 아까 그 작용의 근거를 여쭤봤었는데, 음. 어, 그 12연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에 다 다투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작용과 관련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이 손톱뿐이고 통과해야 될 게 돌로 만들어진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리가 윤회 그 폭류가 돌로 만드는 성류처럼 당당하고 가진 게 이 뭐
단백질의 일종인 손톱 요거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긁어야 된다. 그런데 긁다 보면 손톱이 훨씬 강력하고 루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치온으로 그 존재계가 일어나는데 루파는 포말과 같다. 그리고 칡은 이게 대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었다. 그냥 쌍카라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나 그 나약한 손에 불과하다. 자꾸 자꾸 생기는데 발로 비벼내면 손톱으로도 금방 뜯어낸다. 그 다음에 느낌 뭐 좋네 나쁘네인데 허망한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싸냐는 지가 홀로 주장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발정도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 환상인 정말 그 한지보다도 더 약한 이 부처님 법 앞에서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 역에 붙어 있으면 끝내 벗어날 수 없다. 한때 여름철에 불을 피우는데 나방이 정말 그 불꽃으로 수직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는 게, 욕구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렇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것에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는 건 보편적인 그런 위험성이 존재들의 성향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여기서 조금 더 4년차 부분만 이 다투하고 다루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주시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 없으실까요? 예. 어, 오케이. 정진입니다. 정진님, 예. 아, 그동안 수업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못 들었더니 지금 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진행이 된 느낌이고, 지금 다투에 대한 냐너가 아까, 법자 현자 스님께서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다투 자체에 대한 이해도 도가를 이루는데 다투 자체보다도 다투에 대한 야너, 암 자체가 연기를 끊는 에너지원,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 주제인 것 같은데 이 파타나가 발치론 이게 발음으로 된 건지 아니, 음산지 의미로 드는 거예요. 발지론이에요. 원래는 발지론. 그런데 치가 예, 아니라 지인가요? 지. 그런데 네, 이걸 그러면 이 뜻이 저는 뭐냐면 파타나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네. 뭐냐면 바는 강하고 분명하게 하나 서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조건 이런 단위 조건. 근데 아, 연기의 조건에서 원래는 발지론인데 발타론도 발음이 맞다고 해서 그냥 발타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 24가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것도 뭐 24가지가 연기를 형성시키는 조건들인지 그것도 궁금해졌고,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아니 되시면, 그것은 24가지 조건 왜냐면 이거 그 조건 한 번만 읽어도 막 30분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네, 이게 내일 모레가 내일은 요거를 하고 화요일 날 니떼사를 하거든요. 네, 니떼사를 할 때 발지론의 24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목차만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이 안에 지금 이 포스트 안에도 들어 있어요. 나중에 아, 살짝 네, 볼 건데 네, 어 예, 근데 저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따로 이 엄청난 부처님이 마지막에 성도하셨던 그 정말 난해한 가르침 앞에서 어, 내 능력에 근기가 부족해서 흥분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를 해 아, 주시면. 예, 그 흥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이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는 모르겠습니다. 예,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이렇게 삽을 뜨시고 개척해 나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갖고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18개라는 게 사실 이게 온처, 개, 근진, 뭐, 이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사실은 근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수행과 접목됐을 때 결국은 지금 이 논장에 대한 것도 수행 빠티삼비다 마까라든지 그런 거와 조금 결이 다르게 법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해 측면에서 교리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18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 개를 혹자는 요소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다투라는 걸 아까 말씀하실 때 개라는 해석과 요소라는 해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18개를 아주 정형화해서 18개라고 번역을 하면서 18다투를 그런데 이거는 의미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18개라는 게 하여튼 그 근경식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6개씩.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자, 생각을 하시는지. 보시면 그리고 개라고 했을 때, 12연기하고 지금 보시죠. 예. 법계, 의식계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개하면 뭐 한다고? 온, 처, 그다음 개 함께 다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뤄주고 있다. 근데 18개라고 했을 때 개가 뭘 의미하는지 또 궁금해졌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법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설 여기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봐도 사실은 이해하기는 금방 와서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투적인 모든 개는 무자성적인 연기이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다투는 뭐냐면 교리체계의 기반이기도 하고 기능으로서 법에 분류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고 한 단어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하는 것처럼 아까 다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경계가 있다면 인간이라는 그 경계를 법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그러면 그 법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에너지원이고 법을 해서 구조하는 틀이다. 그 다음에 그걸 통찰의 단위로 하게 되면 윗바사냐 야냐의 대상인데 연기가 끝나간다. 즉 두카의 멸이 된다. 그래서 그 다투를 하나하나를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야냐 다사나라 한다. 이건 다투네 하면 야냐야. 그렇게 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다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끊어가는 거라고. 그 과정이 사양사과로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스님. 아, 좀 불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아니요. 불만이냐면 제가 제 이해의 어, 한계 부족인 것 같아서 한계인 뭐냐면 것 내가 같아서. 이해가 한 게보다는 설명이 내가 한 게야.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네.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만 족하고 여하튼 질문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거 보게요. 그냥 네. 해석하는 구조 틀 아니면 통찰의 단위 아니면 묶여 있고 연계되어지는 거 존재의 근거 요 정도만 해도 엄청난 적이다. 예. 그래서 연기를 굴러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저도 공부하면서 더 예, 정교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질문하라고 하시면서 충족하게 대답을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질문해 아, 주셔야 돼.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두.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